자,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얘가 뭐죠? 4제곱근이죠. 그리고 제곱이고 양수고 모두 짝수 제곱근이니까 지수로 고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에 4분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 제곱이죠. 이때는 밑이 양수일 때는 우리가 지수 법칙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끼리 곱해서 2분의 1 하면 얘는 뭐죠? 2의 제곱이죠, 다시. 그래서 결과는 2가 됩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세제곱근,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큰 세제곱근 하나로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약분하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그 다음 3번. 세제곱근이고 5제곱근이죠.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듭제곱근이 모두 동일해야 거듭제곱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다 최소 공배수인 15제곱근으로 고쳐줍시다. 자, 여기 3에다가 5를 곱해야 15제곱근이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2에다가도 5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15제곱근을 해주면 안에 있는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죠? 3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15제곱근하고 안에 있는 거 결합이 가능하니까 그놈 안에 있는 2를 곱해주면은 지수끼리 더해서 2의 8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겠네요. 그럼 마저 4번도 한번 봅시다. 세제곱근이고 여기는 뭡니까? 2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제곱근의 제곱근이면 제곱근끼리 곱해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 그 다음 5번. 4제곱근하고 125는 5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죠. 그러면 4제곱근 5가 되죠. 그럼 제곱근이 같을 때는 곱하기 결합이 가능하죠. 그러면 5의 세제곱이랑 5랑 곱하면 5의 4제곱. 4제곱근의 4제곱이면 5가 되는 거지. 그죠? 5 맞는 말이네요. 2번. 세 실수 x, y, g가 저는 z가 좋아요. 왜냐하면 발음이 안 좋아서 이 g랑 g랑 자꾸 헷갈려요. 알아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그죠? 그래서 z라고 하겠습니다. z. 그러면 3의 x제곱, y, 4의 y제곱, 12분의 1의 z제곱. 얘들이 모두 같대요. 그런데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합이 얼마냐? 그걸 구하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4의 y는 자, 얘네들이 모두 같다는 얘기는 모두 일정한 어떤 값, 실수, 어떤 일정한 실수값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k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x분의 1 따로, y분의 1 따로, z분의 1 따로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3의 x는 k가 되고요. 그 다음 4의 y도 k가 되고요. 12분의 1의 z라는 값도 k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양변에 뭘 해줍니까? 이렇게 3x분의 1제곱, 여기도 x분의 1제곱 해주는 거죠. 그러면 x분의 1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의 3, 좌변은 3이죠. 우변은 k의 x분의 1. 그럼 같은 방법으로 4는 k의 y분의 1이고요. 12분의 1은 k의 z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k의 지수들을 모두 더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곱해야 되겠죠. 밑이 같은 지수들을 모두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곱하기 k의 z분의 1 해주면 3 곱하기 4 곱하기 1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되고요. 우변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어떤 수에 몇 제곱을 해야 무조건 1이 됩니까? 자, k가 1이 돼도 되죠. 또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라는 값이 0이 돼도 됩니다.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k가 1이 될 수 있을까요? 자, 3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k가 1이 될 수 있습니까? x가 0이면 가능하죠. y도 0이면 가능하죠. z도 0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x, y, z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x, y, z는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 k가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k가 0인 것은 k가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k가 0이 아니라 k가 1이죠.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0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뭐 이걸 따지지 않고 풀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건을 명확하게 뭐죠? 지수 방정식에서 밑이 미지수일 때, 그죠? 밑이 미지수일 때 밑이 1이어도 성립하고 지수가 0이어도 성립하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3번 a가 0보다 크고 a의 2x제곱이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의 2x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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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3x, 3x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a의 2의 x제곱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이 모양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뭐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1번 분모 분자에다가 자, 여기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a의 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여기 있는 a의 x를 a의 2x로 만들어 주려면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a의 x를 하나씩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분모 분자에다가. 그래서 자, 분배 법칙으로 하나씩 곱해주면 a의 2x가 되고요. 여기 a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분자는 또 a의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a의 2x가 3이죠. 3. 그래서 3 플러스 1, 3 마이너스 1 그러면 4분의 2 해서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3, 3 되어 있으니까 2로 만들 건데 이건 나눠야 2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곱하기를 하는 거죠. 왜? a의 4x를 만들 거예요. 4x는 a의 2x를 제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다 a의 x를 하나 곱해주면 a의 4x가 됩니다. 그래서 a의 3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 a의 3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x 해주면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a의 x를 하나씩 곱해줘요. 그러면 a의 4x가 되고 a의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 다음 a의 4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자, 그래 놓고 우리가 a의 2x제곱 a의 2x제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지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역수로.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 다음 얘가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그러면 3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3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3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 분수가 있을 때는 그 분모 분자에 있는 이 작은 분수, 그죠? 번분수라 그러죠. 작은 분수의 분모를 모두 없앨 수 있는 수를, 적당한 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하나 곱해줍니다. 자,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요? 3을 하면 되겠죠. 얘도 3을 합니다. 같은 수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3을 곱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9였는데 3을 곱하면 27. 그리고 얘는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3을 이렇게 곱하면 또 27.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네. 28분의 26 약분해서 14분의 1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두 실수 A, B가 2의 A제곱은 3, 5의 B제곱은 2 만족시킬 때 다음을 A, B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A, B로 나타내기 전에 이게 로그니까 여기 있는 지수를 로그로 일단 표현 한번 해봅시다. A는 로그 2의 3,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고칠 수 있죠. 그 다음 로그 5의 2가 됩니다. 자, 로그 2의 3을 A로 바꿀 수 있고 로그 5의 2를 B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밑이 5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가 2입니다. 2. 그렇다면 1번 같은 경우에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밑이 2인 로그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로그 2의 3은 A로 바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밑이 5란 말이야. 근데 얘는 밑이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하고 서로 어떤 관계죠? 역수 관계죠. 그러면 밑과 진수를 바꾸면 되죠. 밑변환 공식에서. 그래서 2의 3 곱하기 로그 5의 2. 그럼 얘는 A고 얘는 B니까 A, B하고 A, B로 나타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3의 25분의 4. 자, 일단 밑변환 공식으로 밑이 2인 로그로 고쳐줍니다. 1번과 비슷하게. 그 다음 4 빼기 로그 한 번 더 적고 적읍시다. 로그 3의 3이 아니죠. 밑을 2로 바꿨죠. 25분의 4. 그러고 나면은 분자는 로그 2의 4 빼기 로그 2의 25 이렇게 빼기로 분리되죠. 그리고 분모는 로그 2의 3. 여기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하면 이 제곱은 다시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5의 제곱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앞에 있는 로그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 다음 얘는 우리가 로그 5의 2를 B로 바꿀 거니까 밑이 5인 로그로 밑변환을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3 해줍니다. 이제 A, B로 고칠 수 있겠네요. 분모가 A고 2-B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에 B를 곱해서 A, B분의 2B-2다 하고 이렇게 A,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저것을 우리가 로그로 고쳐야 됩니까? 로그로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5를 여기 있는 3은 뭐로 바꿀 수 있죠? 2의 A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5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여기 양변에 B분의 1제곱, B분의 1제곱 해주면 어떻게 돼요? 5는 2의 B분의 1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서 한번 해볼게요. 자, 3은 2의 A로 고칠 수 있고요. 5는 2의 B분의 1제곱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이때 로그 5의 3이라는 것은 로그 2의 B분의 1 그리고 2의 A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지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빠져나가는데 밑의 지수는 역수로 나가니까 일단 여기 진수의 지수 내려와서 A, 밑의 지수 나오면서 역수, 그리고 로그 2의 2 하니까 A, B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2번을 이렇게 빼기로 먼저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2로그 3의 2 마이너스 2로그 3의 5 했죠.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3은 2의 A로 고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2의 A제곱, 그 다음 2는 그냥 2입니다.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앞에 2 있고 로그 2의 a 그 다음 5가 뭐였죠? 2의 b분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b분의 1제곱 해주면 여기 밑의 지수는 역수로 빠져나가니까 a분의 2가 되고 로그 2의 2는 1이죠. 그 다음 빼기 자 a가 역수로 나가고요. a분의 그 다음 b분의 1은 그냥 나가죠. 그래서 a, b, 2하고 로그 2의 2는 1 됩니까? 그러면 이제 통분해야 되니까 여기에 분모 분자에 b를 곱해서 a, b분의 2b-2다 하고 똑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지수로 해도 되고 로그로 해도 됩니다. 자, 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로그의 기본 계산입니다. 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이네. 색깔을 다시 흰색으로 바꿀게요. 자, 1번 밑이 2죠. 그리고 진수에 보니까 밑을 모두 2로 바꿀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진수에 있는 지수를 모두 바꿔줘요. 얘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4분의 3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끼리 곱하기 해서 4가 약분되죠.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2의 루트는 여기 2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2분의 5제곱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2분의 1이 있죠. 그러면 여기 진수 전체의 지수는 로그 앞에 개수로 나갈 수 있으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진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수에 있는 지수는 밑이 같은 지수의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얼마가 되죠? 2분의 8, 4가 되네요. 그럼 이 4는 다시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 빼주면 2분의 4가 되고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만 가져와서 2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로그 이거 밑이 얼마죠? 예, 생략되어 있으니까 상용 로그 10입니다. 그럼 얘도 모두 진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일단 고쳐보겠습니다. 지수의 형태로 모두 고치겠습니다. 자, 100은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인데 세제곱근, 즉 3분의 1제곱 죄송합니다. 자, 빼기 로그 1000분의 1은 뭐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2분의 1을 만드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렇게 놓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면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2의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계산되겠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3. 자, 통분 6으로 통분해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4 플러스 9 하겠다. 그죠? 그러면 6분의 7이라는 값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자, 6번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x에 대해서 로그 루트 x와 로그 x 제곱의 차가 정수래요. 자, 이때 로그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예전부터 굉장히 흔한 문제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기억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뭐죠? 두 로그의 차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 두 로그의 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 로그 x에 뭐가 되나요?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2의 x죠. 그래서 얘는 진수 2분의 1이 나올 거고, 진수의 지수 2분의 1이 개수로 나오고, 얘는 지수에 있는 2가 개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빼기 해서 계산을 쉽게 하려면
지수가 큰 거요. 그러니까 진수가 크게 보이는 거. 진수의 지수가 큰 것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두 로그의 차입니다. 자, 그러면 2로그 x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x가 될 거예요. 뭐가 되죠? 2분의 3 로그 x가 됩니다. 자,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정수가 돼야 된대요. 정수. 그죠? 그런데 로그 x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로그 x의 범위를 이 x의 범위를 이용해서 로그 x의 범위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갈 것이고 로그 10, 로그 100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로그 10은 얼마입니까? 1이고요. 여기는 1이고요. 얘는 얼마죠? 2죠. 로그 100은. 그래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인 범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2분의 3의 로그 x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분의 3 해주면 이쪽은 좌변은 2분의 3, 끝에는 3이 되겠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2분의 3 로그 x의 값들 중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정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 로그 x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뭐 있죠? 얘는 1.5니까 2밖에 없죠. 2. 따라서 로그 x가 얼마가 되는 걸까요?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x는 10의 3분의 4제곱이죠. 그죠? 바로 그냥 지수로 고친 겁니다. 지수의 형태로. 그래서 얘가 x의 값이 되니까 값이 되고 문제에서 로그 x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로그 x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분의 4가 일단 답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가 정수일 때, 두 로그의 차가 정수일 때는 두 로그를 뺍니다. 두 로그를 빼서 나온 그 결과가 있죠. 그 결과의 범위를 주어진 범위를 이용해서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 그죠? 정수값, 그 정수값을 찾아내면 로그 x를 찾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x값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두 로그의 합이 정수일 때도 있습니다. 두 로그의 합이 정수일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미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교과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두 로그의 합이 정수일 때,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얘기죠. 소수 부분의 합이 1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소수 부분 합이 1일 때. 자, 같은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로그를 일단 더해요. 루트 x랑 x제곱이랑 더하기 하면은 2분의 1 로그 x 2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 로그 x가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2분의 5 로그 x가 얘가 이제 정수가 돼야 되니까 아까 만든 이 범위, 그죠? 이 범위를, 여기 있는 x의 범위를 이용해서 2분의 5 로그 x의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2분의 5를 곱해서 2분의 5가 되고요. 또 여기에 2분의 5를 곱하면 5가 되겠죠.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어떤 정수가 있습니까? 로그 2분의 5 x는 얘가 2.5죠. 그러면 3, 4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때 로그 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5분의 6이랑 5분의 8하고 두 개가 구해집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범위에 따라서 또는 이 값에 따라서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라는 값이 나타났어요. 5라는 값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등호가 생기면서 5라는 값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이때 2분의 5 양변에 5분의 2를 곱하게 되면 2라는 값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로그 x가 2라는 값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라는 값은 여기에서 답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로그 x가 2가 만약에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x가 10의 제곱이 돼요. 그죠? 그러면 루트 x는 10이 될 거고, 그죠? x 제곱은 10의 4제곱이 돼요. 그죠? 이랬을 때 로그 루트 x는 1이 될 것이고 로그 x 제곱은 4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소수 부분이 얼마죠? 소수 부분이 제로입니다. 얘도 소수 부분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될 수가 없죠. 그죠? 0 더하기 0은 1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2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요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알겠죠? 그러면 여기 2가 나오는 이유는 어떤 경우 이제 왜 그러냐? 소수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합이 1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문제를 풀 때 로그 x의 값이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경우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함수 세 칸에 별이 3개예요. 그죠? 함수 y는 2의 절대값 x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 이것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나지 않을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k와 만나지 않는 k가 이 y는 k라는 직선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하는 걸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이 함수 이것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얘는 또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자, x에다가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이 어떤 값이 있습니까? 실수 모든 값을 다 대입할 수 있는데 1을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x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 즉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절대값이 같을 때는 y값, 그죠? 즉 함수값이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요. 왜냐하면 x의 부호가 x가 양수일 땐 x,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모양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0을 대입하면 1 나옵니다.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2의 1제곱이니까 2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 이쪽은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x가 0보다 크다일 때는 2의 x가 되고요. 함수가 y는 2의 x가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죠. 여기 등호는 여기다 넣읍시다.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2의 x인데 y는 2의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만 가져옵니다.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데 2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여기 왼쪽에서 내려가면서 이쪽 점선이죠. 이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x가 0보다 작은 즉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려버렸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제대로 한번 그려보면은 뭐 제대로인지 정확하게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었는데 1에서 2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3입니다. 여기 3.
마이너스 1,3. 여기서 V자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랑 y는 k와 지금 그래프 제대로 그린 겁니다. y는 k와 그랬죠? y는 k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그런데 얘랑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가 여기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면 되겠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3하고 물리면은 한 개 만나죠. 그래서 3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K는 3보다 작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것 말고도 뭐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기본 절대값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y축의 대칭이다.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의 대칭인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함수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설명에 대한 얘기를 함수의 설명으로 옳은 것 또는 틀린 것을 고를 때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평행이동이 되어 있죠. 그러면 평행이동 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x의 개수로 묶어 봤을 때 우리가 평행이동을 확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요,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또 어떻게 한 거죠? x의 부호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이동, 그죠?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 x의 부호가 반대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y축에 대칭한 거죠. 그죠?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순서에 따라서. 자, 원래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합니까? y축에 대칭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예, 이놈입니다. 이놈. 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1,0이었어요.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칭 이동까지 했을 때, y축의 대칭까지 했을 때는 점근선이 y축이었습니다. 그런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점근선이 여기 1에 딱 오게 되죠. 그리고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2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옳은 거 골라봅시다. 자,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다.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것은 x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수 조건을 따져봐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진수 조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x는 작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죠. 그 다음 치역은 y가 2보다 크다. 예. 자, 로그의 치역은 실수 전체죠. 로그 함수의 치역은 원래 보세요. 밑으로 끝도 없이 내려가고요. 위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정근선은 x는 1이다. 자, 여기 보면 정의역 있죠. 정의역의 경계가 되는 여기 x는 1이라는 이 값이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여기가 1이었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그래프는 점 0,3을 지난다. 여기 대입해봐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y축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2에서 만났죠. 그래서 얘도 틀린 겁니다. 여기 대입해서 계산해 봐도 됩니다. 이렇게 로그 3에 x에 0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죠. 로그 1은 0이니까 2를 지납니다. 0,2를 지납니다. 자, 그 다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합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밑에 주어진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점근선이요, x는 마이너스 3이래요. 여기 점근선이. 그때 a, b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 점근선은 무엇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정의역과 관계가 있었죠. 정의역.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무엇과 같은 말이 되냐면 진수 조건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진수 조건. 그래서 x 플러스 a가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a는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y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 그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긴 겁니까? 원래 얘는 점근선이 y축이었죠? y축.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x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3 되려면 a는 3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로그 함수가 식이 x 플러스 3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점근선 말고 또 다른 조건이 있죠. 어디를 지납니까? 0,3을 지나네요. 그래서 0,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3, y에 3, 로그 3에 x에 0 대입하면 3 플러스 b. 얘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3은 1 플러스 b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인가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와 b를 구했습니다. 간단하죠?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 조건이 2개. 그리고 미지수도 2개. 그래서 값이 구해집니다. 자, 10번.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 1번은 방정식이고요. 2번은 부등식이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이죠. 네. 그래서 일단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 곱하기 3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의 x제곱 플러스 1, 9도 밑을 3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다. 그죠? 3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지수를 전개해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러면 자, 좌변은 그대로 두고요. 우변을 봅시다. 지수끼리 더해야겠죠. 그러면 2x가 되겠네요. 밑이 같은 두 지수니까 지수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은 2x 이항해서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x는 얼마인가요? 네, 1입니다. 간단하게 풀리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이거. 로그 3분의 1, 로그 3분의 1 똑같죠? 그런데 로그 방부등식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놔야 됩니까? 네, 진수 조건부터 먼저 따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밑조건, 진수 조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얘는 불조심과 동급입니다. 불조심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불이 나는 순간 모든 게 다 날아가니까. 그죠? 불조심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불조심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게 지나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강조해야 된다. 즉 진수 조건도 끝도 없이 강조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자꾸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로우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진수 조건 따집니다. 자, 좌변에 있는 진수 0보다 커야 되죠. 우변에 있는 진수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x가 4보다 크고요. x가 2보다 큽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4보다 큰 것들 중에서 2보다 큰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따라서 x는 4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수로 나와 있는 이 2는 여기 진수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에 x-4의 제곱, 그 다음 로그 3분의 1에 x-2. 자, 밑이 같은 두 로그니까 진수끼리 바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반대가 돼야죠. 그죠? 예. x제곱 마이너스 8x 16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항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네.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x는 3하고 6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찾아놨던 이 진수 조건을 반드시 적용해 줘야 됩니다. 자, x가 4보다 크다 이므로 따라서 해는 x가 4와 6 사이 이렇게 해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자, 수직선 딱 그어가지고 이거하고 여기서 나온 이거하고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4보다 크다 그리고 6하고 3 사이. 그래서 4와 6 사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어떻게 됩니까? 1024분의 1을 n분의 1제곱을 했더니 자연수가 됐대요. 그렇게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정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통 n이 나오면 자연수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0, 양, 그죠? 다 됩니다.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 다 됩니다. 그럼 얘를 일단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1024는 2의 10제곱입니다. 10제곱. 아시겠죠? 보통 2의 10제곱까지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역수니까, 그지? 2의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n분의 1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의 마이너스 n분의 10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n은 약분이 돼서 1이 돼야 될 거고, 역수가 또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도 사라질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n은 어때야 됩니까?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지? 그래야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n은 뭐가 돼야 될까요? 약분이 돼야 되니까 누구? 분자에 있는 10의 약수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음수이면서 10의 약수. 10의 약수 뭐 있죠? 1, 2, 5, 10이죠. 그지? 그런데 음수가 돼야 된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 문제가 서술형인데, 그죠? 서술형이니까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쓰려면은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적어 놓고요. 여기까지 적어 놓고, 이때 2의 마이너스 n분의 10제곱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n이죠. 마이너스 n이 10의 약수이어야 함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함으로 하고 이걸 적어주면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2차 방정식이네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무엇과 무엇일 때 이렇게 미지수의 형태로 주어지면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떻게 되던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두 근이 로그 a와 로그 b니까 두 근의 합을 한번 만들어 보죠. 두 근의 합입니다. 얘가 뭐죠? 10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0.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로그 a와 로그 b를 곱한 것이 바로 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를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조건에서 찾은 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은 이 두 식은 밑이 10인 거죠. 밑이 10이다, 그죠? 밑이 10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을 밑이 10인 것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 즉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b의 a는 로그 a분의 로그 b 플러스 로그 b분의 로그 a가 되겠다. 그죠? 이거 값을 계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그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걸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치환을 좀 해갖고 적읍시다. 로그를 다 적으려니까 귀찮으니까 얘를 뭐랄까요? 알파라고 할까요? 그 다음 로그 b를 베타로 둡시다.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2죠. 이걸 가지고 얘는 이제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되죠. 통분해서 정리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여기 알파 알파 곱 베타 베타 곱하고 알파 알파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알파 베타 얼마입니까? 2잖아요. 2. 그죠? 그 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다시 놓고 할까요? 나중에 대입합시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계산하죠. 우리가 그러면 2분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합니다. 100 빼기 4네. 그러면 2분의 96.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네, 48이 되겠죠. 계산됩니다. 그죠? 이 문제도 굉장히 흔한 문제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함수,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밑이 2분의 1, 마이너스 x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네요.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3일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셔. 자,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2의 x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니까 0,1에 있던 이 점이 1,3으로 3 커지니까 1,4로 가야겠죠. 여기로 가겠네요. 1,4. 그지? 그리고 점근선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서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때 3만큼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점근선이 되겠네요. y는 3. 여기가 3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프 그렸어요. 그지? 자, 그 다음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 3은 어디 있을까요?
예, 3 여기 있습니다. 3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가 당연히 맨 아래에 있으니까 최소값, 여기가 가장 높이 있네요. 그러면 최대값이겠죠. 맞죠?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y는 2분의 1에 1-x 플러스 3. 그죠? 이것은 x가 얼마일 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죠. 이것은 증가함수이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증가함수이므로 x가 작은 값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아니 자리 바꿔야 되겠네. 최대값을 보통 먼저 적으니까 자, x가 3일 때 최대값 얼마가 될까요? 예, 여기 어디에서 최대값 나왔습니까? 3에서 최대값 나왔죠. 여기가 최대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3을 대입하면 2네. 그러면 4 플러스 3이니까 7 나오겠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제곱하고 역수 4분의 1이죠. 거기다 3을 더하세요. 4분의 13 되죠. 그게 바로 최소값입니다. 4분의 13. 이렇게만 적어주면 서술형도 뭐 점수는 다 받는 겁니다. 14번. 함수 fx가 로그 함수인데 지수가 아니고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인데 이렇게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x가 분모에 가 있네요. 그죠? 이때는 우리가 이 함수 값들을 계산하시오 하는 건데 1을 대입했을 때 로그고요. 얘도 로그고 얘도 로그입니다. 로그끼리 더하는 것이니까 진수끼리 곱하기 형태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진수끼리 곱하기. 그러면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여기에다가 우리가 1을 대입해서 1을 대입한 값, 그 다음 2를 대입한 값, 그것들을 곱하기를 쭉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그 fx라는 함수를 식을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통분해서 정리하면은 뭐가 되죠? x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예. 그러면 f1 더하기 땡땡땡 해서 f의 n까지 더하기를 해요. 그러면 f1은 뭔가요? 로그 2에 여기 1 대입하면은 4분의 5죠. 그 다음 또 2 대입하면은 5분의 6이죠. 그 다음 또 뭘 대입하나요? 3을 대입하죠. 3을 대입하면은 6분의 7입니다. 땡땡땡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n을 대입한 것까지 가야 되겠죠.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죠. 그럼 로그 더하기 로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 진수끼리 곱하기로 계산을 하죠. 이렇게 진수끼리 곱하기로 계산을 쭉 해주면 자 어떻게 됩니까? 5랑 약분이 되죠. 또 6이랑 또 약분이 돼요. 그럼 여기 7은 그 다음 7이랑 또 약분이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3은 얘는 n 플러스 4지. 요 앞에 뭐가 있을까요? 요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n 플러스 3분의 아니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있었겠죠. 왜? n보다 1 작은 얼마? n-1을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n-1 대입하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3입니다. 그죠? 그럼 이 n 플러스 3이랑 얘도 또 약분이 되는 거야. 근데 n 플러스 4는 약분할 애가 없어요. 그러면 쫙 다 약분이 되고 남는 애는 누구냐? 2에 4분의 n 플러스 4만 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결과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3이라 그랬네요. 3. 그러면 진수에 있는 4분의 n 플러스 4가 2의 세제곱 8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4를 곱하고 4를 넘겨서 n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죠? 28이 나오겠다. 되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별이 3개네요. 함수 로그 3 더하기 로그 3인데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정의역이 없죠? 하지만 얘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로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수 조건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방정식이나 이런 거에서 진수 조건을 따져봅시다. 자, x-1이 양수, 7-x가 양수.
맞습니까? 그럼 x가 1보다 크고요. x는 작다 7이죠. 따라서 1과 7 사이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 하나짜리로 고쳐보면 진수끼리 곱하기를 하죠. x-1과 7-x. 그러면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8x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로그의 진수가 2차로 주어졌죠.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인가 봅시다. 모양을 a의 fx 꼴이죠. 그렇죠? 그럴 때 a가 0보다 크다일 때 a가 밑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밑이 1보다 클 때는 fx가 최대가 될 때, 그죠? y도 최대다. 증가함수니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잖아요. 얘가 증가함수가 될 테니까 진수가 커야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수가 최대, f가 최대일 때 y도 최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a가 0하고 1 사이면은 감소함수죠. 그래서 fx가 최대일 때 y는 최소가 됩니다.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죠?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최대값. 그지? 그러면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 이것이 최대일 때 주어진 함수는 최대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얘를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 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제곱식 고쳐보면 만들어지죠. 완전제곱식을 고쳐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뭐죠?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6이 나오니까 플러스 9를 해주면 그지? 마이너스 7과 같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로그의 진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요, 위로 볼록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꼴이니까 최대를 어디에서 최대를 가집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죠. 그죠? 그럼 최대값. 꼭지점 몇 콤마 몇입니까? 4,9죠. 그럼 누가 최대값이에요? y좌표인 9가 최대값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x가 4일 때,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가 최대값이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9의 9는 x가 4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지죠? 9를 가집니다. 최대값 9. 그죠? 최대값 9.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x가 4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x가 4일 때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에 이 함수 2차 함수 부분 그죠? 진수의 최대값이 9니까 9 해주면 어떻게 되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별의 밝기는 지구에서 그 별을 볼 때 밝기인 겉보기 등급과 그 별이 지구에서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인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중학교 과학에도 나오는 얘기다. 그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그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만 제대로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X파색인 별의 겉보기 등급을 M, 절대 등급을 라지 M, 스몰 m, 라지 M 그랬을 때 이런 공식이 있대요. 겉보기 등급이 4래요. 그럼 이 4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스몰 m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m, 스몰 m은 4가 됩니다.
그 다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다. 절대 등급은 라지 m이죠. 라지 m이 마이너스 5다. 그랬을 때 거리는 몇 파세기냐, 즉 x가 얼마냐 하는 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4 마이너스 5는 5의 로그 x 마이너스 5. 자, 이걸 계산해서 x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죠? 좌변 얼마입니까? 9는 5 로그 x 마이너스 5. 그러면 로그 x는 얼마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5가 넘어가요. 14죠. 그걸 5로 나눠요. 5분의 14가 됩니다. 자, 5분의 14는 어떤 값이죠? 2.8이죠. 맞죠? 네. 그러면 여기 0.8은 로그 6.31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2 플러스 0.8로 고쳐줍니다. 왜냐면 진수를 찾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2는 우리가 로그 뭘로 고칠 수 있죠? 10의 제곱. 10의 제곱. 그 다음 0.8은 로그 6.3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로그 100과 로그 6.31의 합은 진수끼리 곱해서 631이죠. 그러면 로그 631과 로그 x가 같은 거니까 따라서 x는 63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631 파섹이 답이 되겠습니다.